자, 이제 9번 문단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앞서서 계속 그 문제와 그 문제의 원인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리고는 이제 또 있다는 얘기죠. 우리나라에 지루한 놀이터만 있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사회적 놀이 단계로 넘어가려고 하면,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규칙을 정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고 새로 도전하려고 하면 위험하다며 못하게 하는 어른들, 이런 것이 또 우리나라의 놀이터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죠. 다양성과 창의성이 없는 놀이기구, 또 어떤 어른들의 편의주의, 그리고 아이들이 뭔가 한 단계 더 나아가려고 하면 위험하다면서 못하게 하는 그 어른들의 태도,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놀이터를 지루하게 만들고 있는 그런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른들은 눈에 보이는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에 급급하다. 하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아이들이 안전을 확보하는 능력, 즉 중요한 거예요. 위험한 상황에서 스스로 안전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 자, 생각해 보세요. 물론 그 2014년에 세월호 사고가 있었잖아요. 세월호 사고가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학교에서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을 가는 것이 그렇게 막 복잡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고가 있고 나서 정말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을 한번 가려면 선생님들이 처리해야 할 그 서류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심지어 그 사전 답사도 가잖아요. 사전 답사 가서 그 내가 생전 처음 가보는 그 식당에 뭐 화재 점검 유무, 그다음에 저 원산지 체크 이런 것도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은 뭐 가르치는 사람인데 이게 뭐랄까 행정적인 어떤 편의주의, 그리고 눈에 보이는 안전, 이런 것들만 너무 신경을 쓰게끔 하다 보니까 좀 본연의 일에서 멀어지는 그런 감이 있죠. 그러니까 되게 수학여행이나 그 체험학습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의 수고가 굉장히 큽니다. 자, 그런데 세월호 얘기로 돌아가서 그때 세월호의 인명피해를 키웠던 것이 방송이 나왔잖아요. 방송이 나와서 가만히 있어라. 배가 이만큼 기울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막연하게 가만히 있으라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한 거죠. 통제를 잘 따라야 질서도 유지가 되고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배가 이렇게 기울잖아요. 그럼 스스로의 안전을 확보하려면 밖에 나와서 무슨 일이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고, 또 그러면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구명조끼를 빨리 꺼내거나, 혹은 주변 사람들한테 빨리 알려야겠구나, 혹은 뭐 119나 해경에다가 빨리 신고를 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좀 연습을 시키고 스스로 그런 걸 현장에서 판단할 수 있게. 사고 현장에서는 1분 1초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나의 안전을 위해서 스스로 더 좋은 쪽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능력을 길러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스스로 안전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 물론 그 전까지는 그런 교육을 잘 하지 못했죠. 하지만 그 사고가 있고 나서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또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주체적으로 자기의 안전에 대처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게 참 중요하구나, 이런 인식이 확대된 것은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인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어른들은 아직도 위험하니까 하지마, 하지마 뭐 이렇게 되죠. 여러분들은 집에서 요리 같은 거 몇 살에 처음 시작해 보셨나요? 계란 후라이 할 줄 아세요? 혹은 뭐 가스레인지 불도 못 켜는 친구가 있을 것도 같은데, 자, 그런 것들 해봐야 어디가 위험하고 뭘 할 때 조심해야 하는지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저도 집에서 제가 지켜보는 가운데 옆에서 이렇게 잔소리 막 해가면서 저희 그 10살짜리 딸내미한테 계란 후라이도 시켜보고 계란찜도 시켜보고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다루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해봐야 아니까요. 자, 글쓴이도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안전은 아이들을 조심스럽게 키워야 보장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내 아이만 키우는 게 아니라 이 아이를 둘러싼 환경을 내가 모두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럼 그 위험이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 생길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게 진정한 안전교육인 거죠. 아이들이 위험을 스스로 다룰 수 있어야 보장되는 것, 이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놀이터에 적용하면 얘네들이 이걸 타면 위험하니까 다 없애야 해, 더 안전하게 만들어야 돼, 이게 아니라 일단 적당한 선에서 만들어 놓고 이 안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놀아야 안전할지 한번 놀아버려, 이라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 도전입니다. 도전.
놀이는 도전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하지 않던 것을 해보거나 할 수 없었던 것을 날마다 조금씩 도전해가는 과정 자체가 놀이인 것이다. 자, 날마다 조금씩 도전해가는 과정 자체가 놀이인 것이다. 자, 이 말 들을 때마다 저는 그 옛날에 유행했던 드라마 스카이캐슬이 생각이 나요. 그 스카이캐슬에 왜 그 엄마 아빠들이 얘네들 뭐 서울대 의대 보낸다고 엄청 뭐 많이 시키고 뭐 일과도 막 짜주고 그랬는데 걔네들 다 끝에 잘 안 됐잖아요. 물론 드라마가 극단적인 걸 보여줘야 되니까 뭐 그렇게 설정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스스로 뭔가를 해보지 않으면 결국 언젠가는 현타가 오게 돼 있어요. 엄마 아빠가 영원히 나랑 같이 살 거 아니고 모든 순간을 책임져 줄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내 인생은 내 거고요. 그래서 내 거인 내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려면 도전하는 기회를 자꾸 줘야 됩니다. 놀이터에서부터 말씀이죠. 물론 놀이터에서 자주 다쳐서는 결코 안 된다. 그렇죠. 다치면 안 가죠. 하지만 도전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겪는 회복 가능한 수준의 작은 부상은, 그러니까 요 말의 전제는 아까 제일 처음에 나왔었죠. 회복이 불가능한 부상은 반드시 예방을 해주는 게 맞아요. 뭐 회복 불가능한 부상도 있어도 된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건 원천적으로 차단을 해놓되 회복 가능한 수준의 작은 부상은 무엇이 위험한 거고 그러한 일을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조심해야 하는지 아이들 스스로 깨닫게 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놀이터를 유아 수준의 놀이터로 만들어 놓고 안전한 놀이터를 만들었다고 자만하는 것은 오히려 아이들에게 스스로 띄어쓰기가 안 돼 있네요. 안전한 방법을 찾을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이다. 또 이건 어른들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죠. 도전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부분 다음 영상에서 정리하겠습니다.